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제 배치 그리고 출력 설정 해야겠죠? 자, 일단은 배치 들어가려면 이제 배치해야 되는 거.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이제 문제 보기 2 버튼을 눌러야겠죠? 누르면 이제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면 틀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면 틀을 그릴 때는 이제 여기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배치 1 써 있는 얘를 딱 눌러서 배치로 넘어가셔야겠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리미츠입니다. 리미츠 영역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LIMITS. 리미츠 영역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츠 실행했으면, 리미츠 영역은 여기 빨간색 테두리로 그려져 있죠? 거기에 좌측 하단을 먼저 물어봅니다. 좌측 하단 값은 0,0. 그 다음에 우측 상단 값을 입력하면 되죠? 297,210. 그래서, 거기서 이제 0,0 입력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297,210 하고 엔터 치면 바뀌어요. 화면상에 아무것도 바뀌는 것 없지만 리미트 영역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면 틀을 그려야 되는데 안쪽 틀에 대한 치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깥 리미트 영역을 그려서 안쪽으로 10mm를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때 REC 렉탱 명령을 이용을 해서 엔터 0,0 그 다음에 엔터 297,210 절대좌표로 그려줘야 된다. X축이 297,210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려졌죠? 뭐가 입력이 잘못됐죠? 211을 입력했네요. 잠깐만요. REC. 자, 0,0 그 다음에 297,210 오타가 났어요. 오타가 나서 이상하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그린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도면 틀이 아니라, 그렇죠? 리미츠의 영역이다. 리미츠 영역. 이거 우리가 원하는 틀은 옵셋 10 해서 지금 작성해놓은 틀에서 안쪽으로 10mm가, 그렇죠? 안쪽으로예요. 안쪽으로 10mm가 더 들어온 공간이다.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작업하는 건 모두 그려지는 것들. 글씨를 뺀 그림들은 모두 0번 레이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선생님 커렌트를 0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했던 몇몇 강좌들은 커렌트를 0번으로 바꿔서 했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실수를 더 많이 하더라. 왜? 흰색을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가 두 개예요. 여기서는 0번하고 문자다. 근데 한쪽 레이어로 보내놓고 색깔이 똑같으니까 잘못된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처음에 작성됐을 때는 무조건 잘못된 레이어로 작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하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림이니까, 도면 틀은 그림이니까 선택해서 리미츠 레이어에서 이제 도면층에서 0번을 선택을 해서 0번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리미츠 영역 그려놓은 거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얘는 그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서 지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틀만 남겨놓는다. 자,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여기 있는 표제란을 만들어준다. 표제란. 치수는 이제 위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글자에 대한 건 밑에 써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옵셋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개별적으로 옵셋을 못하니까, 익스플로드 X로 엔터, 선택하고, 엔터. 해서 분리를 해주고,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만 선택되죠. 옵셋 8, 얘 선택하고, M, 다중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주고 ESC. 옵셋 30. 자, 이거 한번 옵셋. 그 다음에 또 옵셋 25.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옵셋. 자,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되겠죠. TR. 자, 이렇게 칼질하고, 엔터.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써야죠. 텍스트 쓰는 방법 DT, MT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MT는 안 할 거예요. MT는 앞에서 몇 번 하는 법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저는 제가 잘 쓰는 DT로 할 겁니다. 자, DT. 자, DT 자리 맞추기 한번 들어가줘야죠. 제2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중심 MC다. 네. 해주고, 그 중앙중심을 어디다가, 요 사각 박스의 중앙중심에다가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려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뭐, with, between, two point에서 사각형의 대칭이 되는 두 점을 찍어주면 사각형의 가운데점을 잡아준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글자의 크기는 옆에 나와있죠. 3이다. 글자의 크기는 3이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다가 글자의 크기 텍스트 스펙 CP 화이트 물어볼 때 3 입력하고 엔터. 자, 로테이션 앵글. 글자 우리 기울였을 거 알이죠. 그러니까 엔터. ESC래요.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화면에서 커서가 깜빡거리면 이제 여기다가 한글로 전환을 하고 자, 기본적으로 치수레이어니까 치수레이어의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작성돼요. 그리고 작성 끝났으면 엔터 한번 치고 엔터 한번 더 쳐서 끝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얘는 도면층을 바꿔야겠구나. 자, 얘는 글자니까 선택하고 모든 글자, 작성된 모든 글자는 문자 레이어로 보내주시면 돼요. 커렌트를 0번으로 놓으면 이게 처음 작성될 때 흰색으로 작성이 됩니다. 글자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자로 바꿔야지를 까먹을 수도 있어요. 색깔이 대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저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칸은 지금 작성된 글자, 그리고 도면층까지 변화해준 글자를 복사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아래로 복사하는 것들은 칸의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별로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복사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냐면 칸의 사이즈가 달라요. 길이가 좀 길죠. 그러면 요 칸의 가운데, 요 칸의 가운데를 똑같이 매칭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피. 네, 한글이네요. 한글을 취소해야겠죠. 카피. 자, 여기 글자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리고 사각형의 가운데를 잡아주려면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근데 그거 말고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 게, 이 글자를 제가 MC로 이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서트 포인트, 저 글자에 이제 인서트 포인트를 잡아주면 돼요. 인서트 포인트 잡아주면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학생들이 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이렇게 잡고 다시 옆에다 카피를 해줄 때도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에서 이제 요 사각형 가운데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해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칸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부 다 선택을 해서 기준이 되는 한 점을 잡고 한 칸 내려서 한 번씩 찍어주면 되겠죠. 두 번 연속 찍어주고 ESC.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더블 클릭을 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름인데 성명이라고 쓰지 마세요. 감점입니다. 그리고 일자인데 날짜라고 쓰지 마세요. 감점입니다. 수험번호는 본인 수험표에 있는 본인 수험번호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저는 마땅한 게 없으니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당연히 본인 성명을 작성하셔야 돼요. 저기 이제 홍길동이라고 써있다고 똑같이 홍길동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채점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홍길동이라고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시험 날짜도 이제 저기 있는 날짜를 적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시험 본 날짜를 적으셔야 되는데, 저기 2019년 5월 10일이라고 돼 있으니까는 곧 죽어도 2019년 5월 11일이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라는 건 여담입니다. 여담이에요. 실제로 시험 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시지 말란 얘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도면틀은 다 작성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모형에 그린 거를 문제를 보고, 문제랑 똑같이, 자꾸 잘못 눌리네요. 문제랑 똑같이 이제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다. 자, 비포트가 3개가 필요하고, 비포트를 삽입하려면, 비포트를 삽입할 수 있는 명령을 실행하셔야겠죠. 자, mview입니다, mview. 그래서 단축키로는 mv죠, mv. 한글이 안 풀렸네요. mv. 자, 우리가 필요한 비포트의 개수는 3개입니다. 3을 입력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3이라고 하지만, 일부 학원이나 일부 강좌에서는 4를 하고 하나를 지우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뭐 개인의 이제 작업의 뭐 취향일 뿐이에요. 저는 3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놔주는 거는 라이트, 우측이 큰 상태로 놔주면 돼요. 꼭 우측이 큰 상태로 놔주는 게 아니라 톱을 큰 상태로 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기본, 그냥 엔터만 써도 되기 때문에 기본 옵션인 라이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도면 틀의 좌측 하단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 잡아주면 이제 이렇게 뷰포트가 삽입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는 평면, 여기는 정면, 여기는 우측면만 있게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일단은 안 들어갈 겁니다. 뷰포트 안으로. 뷰포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모델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뷰포트 안쪽에다 마우스를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테두리가 굵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일단은 평면도를 화면의 가운데, 지금 뷰포트의 가운데, 여기는 정면도를 지금 뷰포트의 가운데, 그리고 여기는 우측면도를 지금 뷰포트의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내가 이 상태에서 확대를 그냥 축척을 조정해버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축척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체가 전부 다 화면에 사라질 수도 있다. 나중에 찾을 때 상당히 애먹을 수도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다 가운데, 자기가 있는 화면의 가운데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는 빈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저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무슨 명령? 페이퍼 스페이스 명령, PS 명령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사이즈, 축척을 맞춰줘야죠. 자, 축척은 이제 내가 대충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값으로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명령을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필요한 명령이 뭐다? MV, SET, UP, MV, 셋업이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선 단축키가 존재하지 않는다. 엔터. 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주는 건 우리 사이즈를 맞춰준다. 뷰포트에 축척을 맞춰주겠다. 스케일 뷰포트가 있죠. 그래서 S. 자, 그래놓고 뷰포트 3개를 모두 선택하면 돼요. 그냥 일일이 하나씩 찍을 필요 없이 이 테두리 선을 크로스 타입 셀렉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물어보는 게 개별적으로 할 거냐, 인터랙티빌리티를 할 거냐, 아니면 균일하게 할 거냐, 유니폼을 할 거냐. 근데 우리는 3개의 뷰포트의 축척이 모두 동일해야죠. 하나의 도면이니까. 여기 다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다르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니폼으로 처리하면 된다. 유니폼 같은 경우 기본 옵션이니까 굳이 U를 치지 않아도 엔터를 쳐도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엔터 넘버 오브 페이퍼 스페이스 도면 종이 영역에 이제 단위를 이제 설정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축척값의 앞에 자리를 입력하시라. 1.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모델 스페이스 모델 공간에 축척값을 입력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써있는 축척값의 뒤에 자리를 입력한다. 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사이즈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래놓고 ESC. 자, 그래놓고 이제 서로 간의 정렬, 위치를 정렬해줘야 되는데, 위치를 정렬해주는 방법은, 일단 저는 정면을 항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틀에 좌측선, 좌측에 있는 선과 그 다음에 형상에 있는 좌측선, 요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 이거랑 비슷하게,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그리고 도면 틀의 하단과 정면도 형상의 제일 하단에 있는 외형선과의 간격도 얼추 비슷하게 맞춰준다.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서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떨어져 있고, 요렇게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주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으로 와서, 평면에서는 여기 위에 도면 틀의 위에 선에서부터 이제 평면도의 이제 상부 외형선 그 높이 정도만 맞추면 돼요. 왜냐하면 좌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 포인트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좌우선 나중에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마찬가지. 우측면도 이제 도면 틀의 이제 우측에 있는 선에서부터 여기 우측면도 우측에 있는 외형선 사이 떨어진 간격을 조금 맞춰주면 돼요. 위아래는 어차피 얘랑 정확하게 맞출 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네들 정리를 해줘야죠. 이 작업을 할 때 만약에 이제 화면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때는 이제 전체로 해도 돼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굳이,
저 도면 틀을 보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너무 좁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체를 해놓고 그 다음에 Z 엔터 A 엔터 줌 5를 해서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는 이렇게 좁은 화면에서도 내가 알아서 잘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이 상태로 작업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맞춰야 되는데 정면하고 우측면들은 이제 수평하게 정렬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면하고 평면은 수직하게 정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MVSET-UP 아까 나왔던 명령이 다시 나오게 되고요. MV 셋업이 다시 나오게 되고, 자, 이거 실행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정렬 작업 A 얼라인입니다. A. 자,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내용이 있어요. 정면과 우측면은 수평이다. 그건 호리젠탈이다. 그렇죠? H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정면에 있는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오스랩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동 오스랩이. 그래서 F3을 눌러서 자동 오스랩을 다시 설정하게 되면 다시 설정해라. 여지껏 내가 설정한 게 다 날라가고 처음 다시 설정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싫으시다면 그냥 Shift 마우스 오른쪽 수동으로 불러오는 방식.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엔드 끝점 하고 저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끝점 잡을게요. 정면에 제일 위에 있는 끝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측면에 와서도 Shift 마우스 오른쪽 엔드. 자, 우측면도의 제일 위쪽에 있는 선을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에 좌우 위치 맞춰야 되는데, 내가 호리전탈 끝을 냈다고 해서 명령이 끝나진 않아요. 바로 이어서, 위쪽하고 이제 수직 정렬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를 치고 엔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쪽에 와서. 자, 마찬가지 특징적인 부분. 근데 저는 요 가운데 있는 요 손 잡을 거거든요. 마찬가지 오스랩이 꺼져 있으니까, Shift 마우스 오른쪽, END, 엔드 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 손을 잡으면, 여기 올라와서도,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점이 이제 요 점이다. 딱 하면, 이제 좌우 위치도 똑같이 맞췄어요. 자, 그리고는 ESC. 빈 곳에 더블 클릭. 자, 제가 이제 정렬 작업할 때 저는 특별히 문제 없이 했지만 간혹 가다가 화면이 잘 안 보인다고 휠을 습관적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 부분은 아마도 다시 그려야 될 거다.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여기 뷰 타이틀. 타이틀을 붙여야 돼요. 뷰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데 뷰 타이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먼저 해줄게요. 테두리부터 사라지는 게 낫겠네요. 자, 지금 테두리가 보이는데, 테두리가, 여긴 앞죠. 당연히 안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요 삽입한 얘네들이 뭐다? 뷰포트다. 그럼 얘네들을 선택해서, 레이어에서, 여기서, 뷰포트 눌러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때 이렇게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전환이 안 돼. 대부분 요 단계에 와서 그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작업하면 그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던데, 꼭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가끔가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 이게 뭐, 학생의 작업이 잘못이다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하기는 애매한데,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라와서, 이제 얘네들을, 레이어를 뷰포트로 바꿔서 딱 누르면, 안 바뀌었죠? 색깔이 그대로 빨간색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딱 올라가 보면은, 커런트 레이어가 바꿨어요. 근데 우리 커런트 레이어가 바뀐 건 선택이 안 됐을 때 커런트 레이어가 바뀌지, 선택이 된 상태에선 선택되네, 이제 레이어가 바뀌거든요? 근데 얘는 커런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게 선택 안 된 거 취급을 받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패드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명령을 먼저 실행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먼저 하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꾼다는 건 선택을 먼저 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거를 용인해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이 뭐냐?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PICKFIRST 픽 퍼스트예요. 픽 퍼스트. 이거 스펠 의외로 간단해. 픽 찝다잖아요. 찍다 선택하다잖아요. 그러니까 픽 퍼스트 뭐냐면
먼저 선택한다. 퍼스트니까, 처음이니까. 먼저 선택한다. 선택을 먼저 하고 명령을 실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픽 퍼스트 옵션을 실행을 하고, 이게 값이 1이어야 돼요. 1이어야지 선택을 먼저 하는 걸 용인을 해주고, 0이면은 무조건 명령어가 먼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CAD 기본이 원래 1이에요. 1인데, 이게 프로그램을 막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0으로 바뀌어 있어요. 나는 픽 퍼스트를 치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학생들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발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학생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를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근데 의외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픽퍼스트라는 변수를 반드시 외우고 가시자. 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뷰포트로, 그렇죠? 뷰포트 레이어로 보내줘야죠. 뷰포트 레이어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어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커렌트를 다시 치수로 바꿔놓을게요. 커렌트가 뷰포트로 바뀌었으니까 아까 그것 때문에. 자, 여기서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 항목을 확장하고, 뷰포트 앞에 있는 아이콘 중에 1, 2 두 개 중에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전구 모양을 끄셔도 되고요. 두 번째 프리즈를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리즈를 끄면 테두리가 사라진다. 그리고 나면 이제 뷰 타이틀을 붙여줘야죠. 자, 뷰 타이틀을 붙여줄 때는 다시 이제 이쪽에 와서 적혀있는 요 크기를 보셔야겠죠. 여기 이제 규정이 나와 있죠.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기호 자체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만들어져 있는 걸 불러오면 되죠. 이제 그 불러올 때 사용되는 명령이 바로 insert i 그리고 n. 자, 그럼 insert 명령이 실행되면서 이제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겠죠. 자, 지금 아직 저는 로딩 중이에요. 그 안에 이제 있는 블록들이랑 그 내용들을 로딩해야 돼요. 자, 이제 떴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타이틀 선택을 하고요. 그렇죠? 선택되면 이제 얘를 화면에다 이제 갖다 대시면 저 이제 선택된 게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요. 따라서 움직이고 이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내려 놓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내려 놓으시면 되고, 하나 내려놓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얘는 닫으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얘를 카피했으면 되니까. 이 창은 이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닫아주고 이제 얘는 이제 그림이에요. 얘를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림이기 때문에 얘는 연관 레이어로 보내시면 돼요. 연관 레이어로 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작성해 주는데 높이는 여기 써져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높이 다르고, 이제 표준화에 있던 애하고도 높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겠죠. 작성되는 명령은 전 DT로 할게요. DT. 자, 여기다 될 때는 자리 받치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빈 곳 아무데나 한 군데를 찍고요. 한 군데를 찍고,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3.5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기울였을 거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 화면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될 때 쓰면 돼요. 자, 작성을 하고 이제 엔터 치고 엔터를 한 번 더 쳐서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문자 레이어로 가야겠죠. 문자 레이어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낼 필요 없고요. 어차피 얘도 작성을 할 거잖아요. 둘 다 작성하고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DT. DT를 다시 실행해야겠죠. 그냥 엔터를 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리 맞추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글자의 크기는, 문자의 높이는 2.5다. 이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앵글 회전 각도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저기다 입력을 하는데,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있는 이제 얘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써져 있는 얘를 입력을 해야죠. 이게 같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축척 한 칸 띄고 1/2 하고 이제 엔터 쳐서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는 다시 영문으로 바꾸고, 자, 이제 여기 글자 두 개는 모두 문자에 있어야겠죠. 선택을 하고, 도면층은 문자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안 바뀌었네요. 예, 문자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무브. 자,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조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작성하고 나서 이제 적절히 얘는 살짝 좀 올라가서 좀 가까이 붙어주면 될 것 같고요. 평면도도 살짝 내려오고요. 살짝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이제 뒤로, 옮겨서 축척 앞에 딱 오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면도에다가 얘를 갖다 놨는데, 평균 선생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앞에 관계에서는, 여기 정면도 작성해야 돼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평면도로 그냥 작성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카피하고 다른 면도에 있는 글자들을 바꿀 거잖아요. 카피하고 이제 여기 평면도 건 안 바꾸고 얘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거기 써있는 대로 평면도로 작성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면에다 항상 놓고 이제 하는 이유는, 카피를 할 때 정면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CEO 카피. 하고 이제 여기를 통째로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위로. 그렇죠? 위로 그냥 직각 펴서 그냥 수직하게 올려가지고 위아래 간격만 잘 띄워가지고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게 또 수평하게 바로 오니까 이제 여기 높이랑 얘 높이랑 딱 맞게 그 위치를 맞게 이제 딱딱딱 보내기 좋아가지고 정면 기준으로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 이제 평면도는 그대로 잘 써져 있는 거니까 냅두고 여기 정면도를 수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정할 때는 이제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쵸?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앞에 있는 평만 지우고요. 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택을 하고요. 더블 클릭을 하고요. 여기는 평을 지우고 우 한 칸 띄고 측 우측 면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Z 엔터 A 엔터 줌 5를 하셔서 자꾸 오타가 나네요. Z A 줌을 하셔서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선정지 축척 LT 스케일이죠. LTS.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적절히 이제 저 화면하고 비슷하게 보이게 조정해준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그렇지만 0.25 정도 하면 이제 얼추 비슷하게 나온다. 물론 이제 0.25 해놓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0.0 조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럼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엔 출력 설정이죠. 출력 설정은 이제 시험 때 응시 조건 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응시 조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레이어 만들 때 볼 수 있는 요 표. 그 다음에 요거죠. 출력 설정. 출력 설정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자면 보너스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 어려울 것도 없고요. 그냥 얘랑 똑같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1번 항목 똑같은 내용이 되도록 2번 항목 똑같은 3번 항목 4번 항목 5번 항목 6번 항목 단지 저걸 들어가는 명령이 뭐냐만 잘 알면 되겠죠. 그래서 PAGE 페이지 SETUP 셋업이다. 자, 우리가 작업한 게 배치 1이니까 배치 1이 선택되는지 확인하고 모디파이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모디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논 선택해서 DWG 2PDF인데 여기서 뭐 DWF6 뭐 E 플롯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저기 써있는 글자랑 여기 써있는 글자랑 대충 본다는 얘기죠. 그냥 글자의 개수랑 앞에 시작하고 끝에 끝나는 부분만 맞으면은 그냥 선택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기 그래도 좀 똑바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학생들 시켜보면 꼭 DWT PDF라고 써있는데 이거 보고 맞추면 된다 그랬는데 꼭 얘가 선택되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보는 거는 제대로 하셔야지. 그것도 귀찮으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ISO 전체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페이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냥 ISO만 써있고 그 다음에 A4 나오는 거 밑으로 내려와서 막 그런 거 이런 거 찾는데 뭐 A3, A4 이런 거 찾아서 갖다 놓는데 ISO 전체 페이지예요. 물론 이제 지금 제 거는 좀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한글 버전이고 전 영문 버전이라 전체 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 풀블리드라고 나와요. 풀블리드. 풀블리드에 이제 A4인데 A4도 두 가지예요. 210, 297. 297, 210이 있는데 그것도 쟤랑 똑같아요. 297, 210. 이거는 다르면은 감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범위. 여기서는 이제 익스텐트. 영문 버전에서 익스텐트. 그 다음에 플롯의 중심. 센터 투 플롯. 그 다음에 스케일 1대1 그리고 얘는 모노크롬으로. 그리고 이제 오케이.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클로즈 하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면 컨트롤 S 저장을 하시고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6월 12일자 기출문제도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